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법에 의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초유의 기동순찰팀 CRPT, 속칭 까마귀까지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리는 등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는 특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서울구치소도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특검의 중단 결정에도 구치소가 영장 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이후 받은 진술도 모두 불법 수집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집행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내 징벌방에 보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정 장관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법치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자세히 적지는 않겠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은 조만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검보 없이 일선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용실에서 온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구치소의 기동순찰대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전화로 연결된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 상태로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자 오전 9시 40분 특검은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로 이동해 1시간가량 변호인을 만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했는데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의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재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혜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 문을 통과합니다.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 교도관과 동행해 윤 전 대통령 수용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특검팀은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이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의를 챙겨 입고 오전 11시 반쯤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옷을 벗고 드러누워 체포에 저항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은 참담하고 추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떠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입고 태연히 변호인을 만났다고 전하며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접견실의 에어컨을 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거부했지만 접견은 이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50일 남짓한 첫 번째 구속기간 동안 292명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물론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이 구치소를 찾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7월 10일 재수감된 뒤에도 20일 동안 56명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2번의 구속기간 동안 만난 사람이 348명, 총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달한다며 서울구치소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과 최혜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접견실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조사실을 제공하고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서울구치소에 특별 접견을 허락한 근거를 제출하고 특검의 강제 인치 지휘에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